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거울과 놀았다. 어릴 적 대구에 이모가 계셔서 명절 때 회사 일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없으면 미리 대구에 가서 이모 집에 들러 1박을 하고 친가로 이동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당시 이모 집에는 신기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정말 골동품들이 가득했죠. 못난이 인형들이 잔뜩 있었고 몸체가 나무로 된 흑백 TV도 있었죠. 지금의 미들타워 PC만큼 거대한 라디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금메기를 입힌 테두리에 무궁화 조각이 무수히 새겨져 있는 벽걸이 거울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는 몇 시간 동안이나 거울을 보며 이런저런 장난을 쳤어요. 같이 갔던 동생이 함께 다른 신기한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것조차 제쳐두고 말이죠. 웃긴 얼굴을 거울에 비춘다던가 거울 앞에서 당시 유행하던 동작을 흉내내 본다던가 형광등 빛이 거울이 반사된 곳으로 누워서 일부러 눈부심을 경험한다던가 했었죠. 그리고 거울에 반사된 가족들 모습을 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죠. 얼마나 집요하게 거울을 보면서 놀았냐면 어머니는 거울에 뭐라도 있니? 라던가 이모는 그 거울이 그리 마음에 들어 넣어줄까?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 멍하게 거울에 비친 제 얼굴만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정말 뭐라도 홀린 것처럼 멍하게 말이죠. 갑자기 거울이 깨졌습니다. 거울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 날아와서 맞은 것도 아니고 벽에 걸려있던 거울이 테두리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유리만 흘러내리듯 깨졌어요. 유리가 깨진 소리를 듣고 어머니와 이모가 달려왔고 아까부터 거울 앞에서 까불더니 결국은 깰 줄 알았다라고 하시며 야단을 쳤습니다. 억울했지만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셨고 전 구중을 듣고는 깨진 거울 조각을 쓸어서 버리고 거울 테두리는 그냥 벽에 걸린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 거울 테두리조차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버리셨나 했죠.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이모께서 보여주신 건 화장대 거울이 깨지고 없는 손바닥만한 삼각형의 거울인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어제 깨진 건 저쪽 벽에 걸려있다. 벽걸이 거울이잖아요. 라고 하니 이모는 갸우뚱하더니 이 방에 벽걸이 거울 같은 건 없는데. 두 번째 이야기. 부산 황령산의 황령터널. 황령터널은 1995년 6월에 완공되어 부산 진구 전포동과 남구 대연동을 이어주는 터널이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통사고가 가장 다발한 터널이 바로 황령터널이었다. 58건으로 사상자가 무려 124명이었다. 2009년 10월 부산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져 황령터널 입구 대연램프 부근 황령산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운행 중이던 차량 4대를 흔적도 없이 덮친 사건을 비롯해 다중추돌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오죽했으면 경찰이 귀신이 씌인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고가 잦았다. 이 황령터널에서 의문의 여고생을 본다든지 터널 인근 동네에서 귀신을 봤다는 등 소문이 자자하다. 택시기사들은 이 황령터널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밤에 손님을 태우고 이 터널을 지나가면 손님들도 그렇고 기사님 눈에도 귀신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터널에서 보이는 귀신은 다름 아닌 여학생이었다. 도로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놀라서 핸들을 꺾었는데 뒷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고 있었다. 다시 앞을 보니 그 여학생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일을 겪었던 운전자들은 절대 밤에 황령터널을 잘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황령터널 인근 말고도 황령산에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썰이 있다. 내가 사는 부산에는 황령산이라 하는 도심지 산이 하나 있다. 난 그 근처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 가게 된 등산은 정상에서 본 풍경이 나에게 너무 이뻐서 그 후 등산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랑만 등산하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동네 친구들과도 산에 올라가서 많이 놀게 되었다. 그렇게 친구들과 나는 산에서 뛰어놀며 성장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된 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해소시켜줄 짜릿한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야간 등산을 생각했다. 그래서 어릴 적 산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 야간 등산을 하자고 했고 친구들은 거부감 없이 응호해 주었다. 그렇게 처음 야간 등산을 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로부터 1년 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생긴 일이다. 그날 학원이 밤 9시쯤 조금 일찍 끝나서 나와 친구는 뭐 할까 생각하다가 야간 등산을 또 해보자며 말이 나왔고 실행에 옮겼다. 학원에서 친구네 집이 가까워서 친구 집에 들려서 손전등을 챙겼다. 친구는 어머니께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나와 친구는 간식과 손전등을 챙겨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른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황령산 봉수대에 도착했다. 봉수대에 도착하니 야경이 쫙 펼쳐지는데 진짜 너무나도 이뻐서 힘든 것도 잊었다. 부산의 야경이 끝내준다면서 친구와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들다가 어머니한테 문자가 오는 걸 보고 시간이 꽤 지났구나 싶어서 시간을 보니 밤 12시였다. 나와 친구는 얼른 짐을 챙겨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고 얼마쯤 내려갔을까? 힘없이 내려가는데 손전등 불빛 저 멀리 한 나무가 눈에 유독 띄었다. 꽤 크고 가지도 쭉쭉 뻗은 나무였는데 길고 굵은 가지 하나가 딱 그 가지 하나만 바람도 안 부는데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친구랑 같이 그 나무를 지나쳤다. 근데 보통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얇은 가지부터 전체적으로 나무 가지가 흔들려야 한다. 근데 다른 나무는 안 움직이고 그 나무의 그 큰 가지만 위아래로 막 흔들렸다. 그리고 그날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다.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봤다. 친구의 눈동자가 나에게 말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와 친구는 똑같이 뒤를 돌아 그 나무에 불빛을 비춰봤다. 여전히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더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점점 더 크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흔들리다가 갑자기 흔들림이 멎었다. 그리곤 흔들리는 가지가 우드득 하더니 부러졌다. 나는 반쯤 넋나간 상태로 멍 때리고 있는데 친구가 내 머리를 치더니 도망가자며 내 손을 잡고 막 뛰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 뛰었다. 손전등이 있었지만 어두컴컴한 길을 뛰다 보니 넘어지고 구르고 찍히고 받고 그러다가 수백 번 오르고 내려갔던 그 경험으로 길을 찾아 뛰어내려갔다. 근데 친구가 뛰어내려가면서 힐끔힐끔 계속 뒤를 쳐다보더니 멈추지 마라, 계속 뛰어라 라고 말하면서 미친 듯이 뛰었다. 난 친구의 반응을 보고 뛰는 걸 멈추는 순간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겠구나 싶어서 있는 힘껏 뛰었다. 그렇게 다치면서 겨우 도착했다. 가로등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뱉고 속도를 늦추려는 찰나 친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뛰라며 소리쳤다. 나와 친구는 산을 벗어나고도 아스팔트에 진입했는데도 사람을 볼 때까지 계속 뛰었다. 그러다가 편의점이 보이자 그 앞에서 멈출 수 있었고 친구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무언가 초조한지 아까웠던 그 길을 계속 노려보았다. 내가 막 불러도 대꾸도 없이 한참을 노려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친구한테 줬다. 음료수를 벌컥 마시더니 담배를 핀 후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니 그거 봤나? 라고 말했다. 난 못 봤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또 담배 한 대를 피더니 입을 다시 열었다. 아까 그 흔들리는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부터 그 무언가를 봤다고 했다. 그때 친구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구나 하며 소름이 돋았다. 당시 나와 친구는 뒤돌아서 흔들리는 나무를 봤을 때 그 흔들리는 가지에 목 매달린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갑자기 목이 기괴하게 기린 마냥 쭉 늘어나더니 까치발로 발이 땅에 닿았다. 그리고 방방 뛰어서 발이 완전히 땅에 닿더니 이제는 무릎을 굽혀가며 뛰었다. 그러더니 점점 체중을 실어서 엄청 세게 아래로 내려오며 갑자기 씩 웃었다. 그 순간 가지가 우드득 부러지더니 우릴 보고는 입을 쫙 찢고서 우리한테 뛰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나는 넋이 나가서 앞만 쳐다보고 있었고 친구는 내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 여자는 얼마나 빠른지 바로 뒤에서 딱딱거리면서 물려고 했다. 그러다가 겨우 도망쳐서 산에서 다 내려왔는데 그 여자가 쫓아오는 걸 포기했는지 멀리서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친구는 혹시 몰라서 다시 뛰자고 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보니 그 여자가 또 입을 벌린 채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친구네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난 친구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다. 친구는 며칠간 그 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황령산에 대한 또 괴담이 존재한다. 황령산을 건드리면 불행이 닥친다. 이 괴담의 시작은 황령산에 손을 댄 건설업체들마다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황령산은 이름과 같이 터가 센 땅인데 기가 뭉친 곳을 건물이 못을 박듯이 들어가 눌러버린 탓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황령산에는 묘지가 많다. 과거 정체 없이 묻힌 사람들의 이름 없는 묘도 있을 것이고 근처의 모든 괴담은 황령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이 황령산을 망령산이라고 불렀다. 망령은 죽은 사람의 영혼, 좋지 못한 과거의 잔재를 말한다. 황령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 그게 아니면 다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